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도 국비 예산 9조 5천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SOC 분야와 경제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치악산 토막살인 괴담을 모티브로 한 스릴러 영화 치악산이 다음 달 개봉을 앞두고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원주에 디지털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기업 2곳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강원도와 원주시 기업들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개발 사업에 따라 강릉 경포대 초등학교가 신축 이전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과 사업시행사는 2025년 9월까지 경포대 초등학교를 강릉시 저동 현대아파트 인근의 지상 3층 건물로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비 9조 5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SOC 분야와 경제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강원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된 예산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강원특별자치도 사업비는 모두 9조 5,167억 원. 정부가 긴축재정기조를 내세웠지만 강원도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5.5% 늘었습니다. 규모도 역대 최대입니다. 강원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SOC 확충 사업,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등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막대한 예산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내년 SOC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규모가 4,400억 원 더 늘어난 2조 2천억 원입니다. 춘천에서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공사비로는 3,200억 원, 동해북부선 공사비로는 2,40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또 충청도와 강원도를 잇는 제천 영월고속도로 공사비로도 74억 원을 확보해 강원도의 낙후된 교통망을 개선하는 SOC 사업이 큰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비전으로 내세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육성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 먹거리 사업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670억 원 늘어난 1조 500억 원 반영된 겁니다. 강원도는 의료 AI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센터와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를 구축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 예산으론 2조 5,400억 원, 농림해양 환경 분야엔 1조 1,4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면서 주요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9조 원대 예산을 확보하는 것까지 참 획기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2조 2천억 이상의 그 SOC 그 예산을 확보했다는 측면은 굉장히 크게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의 어떻게 보면 고속화, 철도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이 좀 더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거고. 하지만 아직 추가 확보해야 하는 재원도 남아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둔 고속도로에 설계비 관련 예산이 빠졌고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월 삼척 고속도로 사업도 예타가 완료되기 전이지만 기본 예산을 좀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속초 고성 고속도로 예산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된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치악산 토막살인 괴담을 모티브로 한 스릴러 영화 치악산이 다음 달 개봉을 앞두고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에 지역의 이름을 사용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사례와 함께 이번 논란을 정리해봤습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치악산을 방문한 산악회 회원들에게 생겨나는 의문스러운 일들. 영화 치악산은 40년 전 치악산에서 연쇄 토막살인이 있었다는 것을 가정하며 전개되는 스릴러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이 알려지자 원주시와 지역사회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주와 치악산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겁니다. 이 18 토막 사건을 보고 치악산을 오신다고 하면은 전국에서 치악산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이미지에는
18 토막 사건이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무선 영화를 찍으면서 굳이 왜 치악산이라는 이름을 넣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가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에 지역 이름이 활용돼서 논란이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2016년에 개봉했었던 곡성, 실제 전남 곡성을 제목으로 한 영화였죠. 곡성에서 벌어지는 의문의 죽음을 다룬 영화였는데 당시 지역에선 지역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며 영화 개봉을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곡성군과 영화사 측이 곡성 지역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합의해 상영을 하게 됐는데요. 당초 우려와 달리 영화 개봉 이후 곡성군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영화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극히 일부일 뿐 지역명을 넣은 영화 개봉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는데요. 2018년 개봉한 영화 곤지암도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폐업한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한 스릴러 영화였는데 이때에도 지역의 반발은 컸습니다. 광주시는 제목 변경을 요청하고 병원 실제 소유주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기각했고 결국 곤지암도 영화 앞뒤에 허구임을 알리는 문구를 넣어 개봉했습니다. 이번 영화 치악산의 경우에도 원주시가 제목 변경과 치악산이 나오는 대사를 삭제해달라고 제작사에 요청했지만 대사를 수정하는 것은 사실상 영화를 다시 찍어야 하는 수준이라 불가능하다고 답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원주시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인데요. 9월 13일 개봉 전에 과연 영화 측과 지역사회가 서로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개발에 따른 강릉 경포대 초등학교 신축 이전 협약식이 31일 강릉 교육지원청에서 열렸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강릉시 사업시행사인 B&T 파트너스는 업무 협약을 맺고 강릉 경포대 초등학교를 2025년 9월까지 강릉시 저동 현대아파트 인근에 새로 지어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신축되는 강릉 경포대 초등학교는 기존 2층 건물에서 3층 건물로 확대되며 병설 유치원과 특수학급을 포함해 총 21개의 학급으로 구성됩니다. 지난 강릉 지역 화재와 태풍 피해를 고스란히 마주한 경포대 초등학교 이전은 공동체의 바람이자 꼭 이루어야 하는 과업이었습니다. 오늘 업무 협약식은 그 어려운 과업을 위한 협력의 약속이자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학교, 새로운 교육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계올림픽 특구 개발 사업인 라군타운 조성 사업은 강릉시 안현동 현 경포대 초등학교 일대 6만 2천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4층 또 객실수 887실 규모의 호텔 등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원주의 디지털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기업 2곳이 추가로 공장 신설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주식회사 오톰과 주식회사 현대메디텍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들 기업은 엑스레이 생산과 자동 약물 주입기, 필러 등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들 기업은 모두 208억 원을 투자하고 기업이 들어올 경우 48명의 고용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미국 교수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말한 것이 화제가 됐었죠.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인 건데요. 당시 이 교수가 봤던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었습니다. 이게 작년 출산율 수치인데 최근엔 출산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밝힌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입니다. 또다시 역대 최저치 기록이 나왔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연초에는 높고 연말로 갈수록 내려가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1명대 이하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는 출산율을 잡지 않으면 국가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정부는 내년 저출산 극복 예산으로 17조 5,9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4조 원보다 25% 이상 늘린 건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영하 25도가 넘는 남극에서 한국산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이용한 실내 농장 시스템으로 가능해진 건데요. 스마트팜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청년 농부들, 농업의 진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이와 상추 등 각종 잎채소와 열매채소가 실내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5.6도의 혹한인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대원들이 재배한 것들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보낸 LED 광을 이용한 실내 농장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스마트팜 시스템을 이용해 남극과 같은 생물이 자라기 어려운 곳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하철과 같은 실내 공간에서 재배 후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대신 인공광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연중 안정적으로 작물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점입니다. 이 수직 농장은 재배단을 여러 단을 쌓아서 동일한 면적이더라도 재배 단수에 따라서 생산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내 농업에 앞서 추진된 스마트팜 농장은 생산성을 높이고 고품질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스마트팜을 이용해 올해 첫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 농부들은 오프라인 판매와 함께 온라인 판매를 통한 판로 확대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환경 제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수확량 자체가 일단 1.5배 정도는 많다고 봐야 되고요. 오프라인으로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직접 판매를 할 예정이고 또 SNS나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것을 통해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남극에서도 신선한 과채류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실내 농장 시스템. 공공시설은 물론 식당과 같은 개인 시설에서도 과채류를 생산해 곧바로 보급할 수 있는 도시농업 형태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춘천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춘천 사랑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합니다. 특별 할인 판매는 월 발행액 86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는데요. 상품권은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성군이 지난 30일 우수 농가공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선적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환기약과 가공곤드레, 장류 등 34개의 품목 3만 6천 달러 규모의 상품이 미국행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수출은 8월 초 호주 시장으로 2만 2천 달러 규모의 수출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양구군이 노인보호구역 4곳을 새로 지정합니다. 신규 지정구역은 동수리, 한전리, 덕곡 1리 마을회관, 만대리 경로당 등입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차량 속도가 30km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현재 양구군에는 노인보호구역 14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태백시가 오는 9일 태백시 반려동물 놀이터 일대에서 2023 태백시 반려동물 문화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반려동물 건강상담과 행동교정, 포토존 등이 운영되는데요. 또 참가자들이 자신의 반려동물과 커플 의상이나 특별한 컨셉의 의상을 선보이는 댕댕이 패션쇼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3 인제 가을꽃축제가 다음 달 22일부터 인제곶 일원에서 열립니다. 인제곶 문화재단은 국화 2만여 주, 야생화 30만여 주를 심고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축제장에는 농특산물 판매장과 야생화 공예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이 다음 달부터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입니다.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할 경우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이 면제됩니다.